테라 루나 사태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권도영 대표가 도피처로 선택했던 세르비아 국가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국가의 왕자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것을 주도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세르비아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세르비아 왕자가 비트코인 기업에서 투잡을 뛰고 있었다는 거죠.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비트코인 이슈는 세르비아 왕자가 비트코인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미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나라들의 근황도 살펴보고 이번 이슈가 갖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세르비아 왕자가 비트코인 채택을 주도하고 있다는 이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세르비아 국가 위치를 보면 현재 우크라이나 밑에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 위에 있는 국가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세르비아 필립 왕자가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인터뷰를 정리한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세르비아 필립 왕자 비트코인 국가 채택을 주도하다라는 기사 제목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기사가 그 인터뷰 영상을 기사로 만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안 보고 기사 내용만 보면 세르비아의 왕자가 세르비아 국가의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다시 번역을 해보니까 국가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을 세르비아 왕자가 옹호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왕자가 지지하기 때문에 세르비아가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르비아 왕자가 누구길래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세르비아 왕자는 왕자뿐만 아니라 원래 금융 및 자산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왕자도 투잡을 뛰네요. 그러다가 2017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2020년에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2021년에는 모든 알트코인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금융계를 떠나서 비트코인 세계로 들어왔냐? 그랬더니 필립 왕자가 나는 미래를 봤다. 마침내 돈이 뭔지 이해하게 됐다. 라고 말했어요. 비트코인을 깨달은 분이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진짜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도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 가장 먼저 느낀 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돈은 돈이 아니구나. 이걸 먼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필립 왕자가 말한 마침내 돈이 뭔지 이해하게 됐어요 라는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에 빠지게 되면서 지금은 젠3 기업이라는 이 여기서 최고 전략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젠3 기업이 도대체 뭐 하는 기업인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젠3 기업의 트위터를 제가 캡처를 가져온 건데 여기 하이퍼 비트코이니제이션 보이시나요? 네, 초비트코인화라는 뜻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기업은 각 나라의 법과 상황에 맞게 좀 제도를 정비하면서 그 국가가 비트코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비전은 여기에도 써있듯이 이 초비트코인화를 목표로 비트코인의 활용성을 높이는 거에 주력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말 너무 멋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기업이? 아무튼 그래서 이 기업은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리고 이 세르비아 왕자는 이 기업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 채택을 지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국가의 최근 근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채택하고 나서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먼저 첫 번째로 관광산업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비트코인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비트코이너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그 반사 이익을 보게 된 거죠. 아니, 얼마나 수요가 많으면 관광산업이 95%나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송금 수수료가 감소했는데요. 일단 엘살바도르 경제에서는 이 해외 송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커요. 해외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 국민들이 지난해 고국으로 보낸 송금 규모는 약 60억 달러인데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해외에 거주하는 엘살바도르 노동자가 본국으로 달러를 이제 송금을 할 때 현재 약 10%의 송금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높죠, 수수료가.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하지만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걸 한 번에 해결해버렸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 정부가 만든 공식 전자지갑 치보 월렛이라는 게 있는데 이 치보 월렛끼리는 수수료가 아예 없고요. 이 치보 월렛 수수료로 다른
다른 지갑으로 보낼 때는 10%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 4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안타깝게도 올해 3월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을 폐지했어요. 채택한 지 겨우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폐지를 했나를 봤더니 일단 첫 번째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일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좀 가난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정치적인 불안정, 부족한 인프라, 식량 부족 등 지금 세계 빈곤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한 국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니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죠. 더불어 현저히 낮은 인터넷 사용자도 한몫했는데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중이 겨우 10%.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이동통신 장치를 사용해서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비중도 31%로 너무나도 낮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이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기에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러시아랑 좀 친해가지고 비트코인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택하면서 비트코인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것도 해주겠다, 라고 정부가 말은 번지르르하게 많이 했는데 그 약속했던 정책들이 좀 실현되지 않은 것도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에 문제가 있어서 폐지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문제들 때문에 채택을 폐지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 조사하다가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이 비트코인의 빈자리를 채운 게 산고코인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심지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다음 3달 후에 국가에서 산고코인이라는 알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 산고코인을 좀 설명하는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산고코인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반으로 좀 연결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라는 내용과 이 연동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바로 미국 달러가 예전에는 이제 금으로 연동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산고코인 역시 비트코인으로 연동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금태환 제도처럼 비트코인 태환 제도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산고코인의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세팅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준비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채택했다는 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산고코인이 하는 일이 여느 알트코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산고코인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불안정인 상황, 그리고 부족한 인프라,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해야 나중에 다시 비트코인을 채택했을 때 또다시 문제가 터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산고코인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비트코인으로 잘 하다가 왜 갑자기 산고코인이야? 그럴 거면 그냥 기존 법정화폐 쓰세요. 그게 낫지 않나요?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 국가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비트코인 교육센터가 나타났고, 올해 12월에는 그 국가의 수도에서 비트코인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서아프리카는 대부분의 지역이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최근에 반프랑스 정서가 좀 강해지면서 이 비트코인을 통한 경제 독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경제 독립을 위한 도구로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할 세 번째 나라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첫 번째는 높은 비트코인 사용률 때문입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보다 더 높은 비트코인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지난 8월에 아르헨티나에서 비트코인 사용률이 엘살바도르보다 더 빠르게 성장 중이다 라고 말했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올해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율이 124%입니다. 와, 이건 정말 살인적이죠. 지금 미국은 10%까지 한번 찍었다가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 이렇듯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나 자신의 부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후보가 지금 비트코인 지지자입니다.
상황입니다.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요. 이 후보는 중앙은행을 폐지하고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대통령 후보뿐만 아니라 이 아르헨티나의 현직 대통령 역시 지난해 8월에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더불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교육이 아르헨티나에서 퍼지고 있는 점도 아르헨티나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세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 투자는 한국에서 매우 위험한 투자로 여겨졌죠. 하지만 이제는 정반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이 일어날 만큼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왔죠. 이렇듯 10년 전에는 위험하다고 여겨졌던 주식이 이제는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여기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 역시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들어오는 변화들을 소개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소개드릴 변화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력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겠죠. 다만 한국은 아직도 인식의 변화가 느려서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에서 동학 비트코인 운동이 일어나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이 채택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자마자 갑자기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거나 비트코인이 달러를 즉시 대체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역시 법정화폐를 비트코인과 달러로 함께 가져가면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데요. 엘살바도르처럼 다른 국가들도 자국 화폐나 달러와 공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가져가면서 새로운 비트코인 화폐 체제로 전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4의 포우캐스터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